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3단계 직전의 조치입니다.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 먼저 현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2.5단계 실시 뒤 일상 어떻게 달라졌나요? 수도권에서 2단계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본 겁니다. 이른바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건데요.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요. 네. 음식점과 제과점도 밤 9시 이후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고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조기 귀가 유도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는 밤 9시 이후엔 시내버스 운행도 20% 줄였습니다. 또 서울시는 2,100여 명을 투입해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소한 외출과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외부 활동을 멈춰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기자, 방역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주들은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이한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권 이 종로 일대를 찾았는데요. 저녁 9시 이후면 오는 손님도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 감소로 종업원 감원까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의 순장사니까 9시는 피크 타임인데 거의 매출이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상을 해요. 종업원들까지 엄청난 인원 감축도 해야 되고 나만 힘드냐 전 국민이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일부 음식점들은 인건비도 못 건질 생각에 일주일 동안 아예 식당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식당 주인들은 당장 막막하다. 어떻게든 3단계 격상 전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아야만 버틸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군요. 이 기자, 2.5단계 실시 뒤 코로나 확산 상황 짚어볼까요? 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400명대까지 급증한 후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 이후에는 200명대로 내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였지만 아직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자, 코로나19 최근 신규 감염의 특징은 뭔가요?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일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후 3일에는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 확진자가 많아진 점이 위중, 중증 환자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경로 파악이 되지 않은 아파트 집단 감염인데요. 네. 구로구에 이어 강남구 아파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51%가 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경로 파악이 안 되는 아파트 집단 감염은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박규진 기자, 지금 방역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 경제적인 파장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계 상황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 최근 성명서를 냈는데요.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 외식업은 6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등 긴급 상황에 처해 있다. 또 고용을 축소하고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이 폐업이 눈앞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업 종사자들 일자리가 걱정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음식점 등 외식업은요, 이 사업주가 70만 명, 또 여기에 속한 직원만 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산업입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과 일용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일자리가 먼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이 음식점 등에서 오후 9시 이후엔 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보니까 매출 급감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단계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자칫 줄폐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 기자, 이런 경제적인 타격, 연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요,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이 중간거래업자들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타격으로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업체를 중심으로는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이 전분기보다 8.9% 줄었습니다. 이는 이 1964년 2분기 이후 57년 만에 최대 하락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모두 힘들다 보니까 임시 일용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요, 7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 8천 명 줄었는데 이 중 절대 다수인 11만 2천 명이 상용직이었습니다. 네, 이 최근 코로나 확산세, 재확산세 때문에 소비 감소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카드 승인액만 봐도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국내 신용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소폭 늘긴 했는데요. 이 둘째 주 10.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이 서울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 8월 마지막 주 이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5% 줄었고 이 서울 소상공인 매출은 32%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전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최근 자영업자 매출액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박 기자,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3%로 낮췄는데 예상치를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이 올 2분기 우리나라가 이 3.2%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내놓은 속보치보다는 소폭 상승하게 됐는데 2008년 이 4분기 이후 가장 낮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성장률은 마이너스 1.3%로 전망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달 말 그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확산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 성장률은 이 마이너스 2.2%로 더 떨어질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망 모두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가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간다는 거는 뭐 훨씬 더 심한 셧다운이 생긴다는 거고요. 기존 예상보다 마이너스 1.5% 정도 더 떨어진다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보이고요. 소비나 서비스업 쪽은 뭐 아주 큰 악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박 기자, 이 3단계 격상의 파장,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3단계를 실시하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3단계 이 기간의 문제, 성장률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3단계로 올라가면요, 이 시행 기간에 따라서 연 성장률이 지금보다 최대 0.8%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수도권에서 3단계가 2주간 시행되면 연 성장률이 0.2%포인트, 한 달 동안 시행되면 0.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에 한 달간 이 3단계가 시행되면요, 연간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